전애인은 78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가락에는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피아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과거 서울 강북에서 유망한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제자를 배출한 피아노 교사였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학원은 사라졌고 그녀도 기억 속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싱가포르 대기업에 취직해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집에도 마음에도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랜 제자가 남기고 떠난 반지하 공간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곳은 허름하지만 피아노 한 대와 책상, 낡은 악보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 순간 뭔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첫음을 눌렀습니다. 도, 이, 솔. 아주 단순한 화음이지만 전애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그곳을 은율 교습소라 이름 붙였고 매일 아침 9시마다 피아노를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광고는 없었어요. SNS도 전단지도 없이 그저 문만 열어둔 채 하루를 시작했죠. 며칠 동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어느 흐린 오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소녀. 초라한 옷차림에 운동화는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건반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전애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교습소 한 구석에 앉아 건반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피아노가 좋니? 소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은 유나. 엄마는 새벽에 청소 일을 하고 아빠는 가끔 집에 들어온다고 했죠. 아이는 집에 피아노가 없고 그래서 늘 들고 다니는 장난감, 키보드로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매일 그 반지하로 찾아왔어요. 전애인은 돈을 받지 않았고 아이는 정성껏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어설픈 손놀림이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한 음악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중학생 형제가 함께 오기도 했고 고등학생 소녀가 음악 입시를 준비하겠다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반지하 교습소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은 공연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녀 윤서가 우연히 인터넷에 떠도는 피아노 수업 영상을 발견하고는 경악했어요. 그 영상 속 반지하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할머니였던 겁니다. 며칠 뒤 윤서는 서울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커피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데 써서. 전애인은 딸아이의 말투가 아닌 윤서의 말에서 비슷한 어조를 들었어요. 비난, 걱정, 그리고 창피함. 윤서는 말했습니다. 이런 영상 돌아다니면 엄마도 난감해요. 외교부에서 누가 보면 어쩌라고요.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굳이 이런 짓까지 하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내일 또 온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연습곡 반밖에 못 했거든요. 그녀는 그날 밤 피아노를 천천히 다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누가 내 생을 접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등 뒤로 작은 창문을 통해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반지하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나가 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윤서는 교습소 문을 나선 뒤에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결국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반지하에서 피아노 가르치고 계셨어. 엄마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죠. 목소리는 눌러 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정말이니? 은율 교습소. 말도 안 돼. 명예퇴직 후엔 그냥 책 읽고 조용히 지내시기로 했잖아. 우리 위치 생각 좀 하자. 그날 이후 혜인의 일상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통장 아주머니가 다가와 수군댔고 피아노 학부형 한 명은 조심스럽게 수업 취소를 요청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여기서 레슨 받으면 이상한 소문 나지 않을까요? 전혜인은 말없이 피아노 건반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의 자리를 지우지 않았고 악보장에 꽂힌 책들을 하루 종일 손질했어요. 그래도 다음 날이 되자 아이들은 다시 찾아왔죠. 유나가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중학생 형제와 고등학생 지수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쇼팽의 왈츠 64번이에요. 유나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검은 정장이 교습소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서였고 그녀의 뒤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은 건물 관리인이에요. 교습소로 등록 안 된 공간에서 영리활동 하시는 건 불법인 거 아시죠? 혜인은 가만히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투엔 단 한 점의 온기조차 없었죠. 윤서는 단호했습니다. 이 건물 계약자 명의가 옛날 제자 이름이라던데요. 그분 지금은 해외에 계시잖아요. 혹시 연락 끊긴 거 아니세요? 혜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아노 덮개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눌렀어요. 딸깍. 건반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밤 혜인은 교습소에 남아 혼자 연습을 했어요. 쇼팽도 아니고 베토벤도 아니었죠. 오래전 자신이 작곡했던 짧은 자장가 한 곡을 손끝으로 다시 꺼내고 있었어요. 자장가에 얽힌 사연은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 윤서의 아버지였죠. 아주 어릴 적 열이 심하게 올라 병원에서 밤새 울던 아이를 위해 혜인은 직접 자장가를 만들어 불러주곤 했어요. 피아노 건반 위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음악으로만 소통되던 시절, 그녀의 손끝은 곧 사랑의 언어였죠. 그런데 이제 그 손끝이 불법이고 수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중학생 민규가 문턱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 내일 대회 예선이 있어요. 혹시 반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혜인은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민규야, 내가 원하는 곡이 뭐였더라. 건반 위에 다시 손이 얹혔고 반지하에는 다시 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학생 민규는 긴장한 얼굴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음악 콩쿠르 예선 날이었죠. 혜인은 학교 강당안 작은 피아노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고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첫 음을 눌렀습니다. 그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실수와 박자 틀림도 있었죠. 하지만 전혜인은 흔들림 없이 반주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숨소리에 맞춰 박자를 늦추기도 하고 다시 빠르게 당겨주기도 했어요. 무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객석엔 몇몇 학부모와 심사위원들이 있었고
조용한 박수가 퍼졌어요. 민규는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그 옆에서 혜인은 아이처럼 함께 허리 숙였습니다. 다음 날 민규의 학교 SNS 계정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학교 예선전에서 만난 전설의 피아노 반주 선생님. 짧은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고 몇몇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 속 전혜인의 모습은 단정하고 평온했으며 마치 음악 속에서만 숨 쉬는 사람 같았어요. 영상 댓글에는 이런 선생님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진짜 피아노를 아는 분 같아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죠. 그리고 영상 속 그녀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음악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 얼마나 오래 들여다봤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짧은 말은 마치 오래된 교과서의 한 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고 하루 이틀 사이 그녀는 반지하 피아노 선생님으로 온라인상에서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윤서였어요. 회사 동료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선생님 윤서 씨 할머니 아니에요? 닮았는데요. 윤서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동료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서는 다시 교습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그 영상 왜 그런 게 올라가요? 알려지면 곤란해요. 우리 가족은 이럴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녀의 말에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넘겼죠. 윤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체면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혜인은 조용히 손을 멈췄어요. 체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구나. 나는 그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틈을 깨고 누군가 교습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고등학생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 받고 싶대요.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신데요. 윤서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교수요? 대학교에서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옛날 제자 중 한 명이었단다. 너도 기억할지 모르겠구나. 어릴 때 우리 집에 피아노 치러 오던 이현욱이란 아이였어. 윤서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연주했던 영상을 반복해 보여주던 사람. 그날 밤 윤서는 혼자 돌아가며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왜 나는 그 피아노 소리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걸까? 혜인은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 교습소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피아노 건반 위로 내려앉았고 그녀는 그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마치 악보 한 줄을 더듬듯이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했어요. 초인종 대신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손길이 있었고 그녀가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 그리고 손엔 조심스럽게 싸맨 꽃다발 하나.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저 이현욱입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였고 포옹보다 눈빛이 진했습니다. 이현욱은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자신의 음악 인생이 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줄곧 인터뷰마다 밝혀왔던 인물이었죠. 그는 책상 위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선생님 연주에는
여전히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군요. 그래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제 강의 시간에 한번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혜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현욱, 나는 이곳이 좋아.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 여기 오는 아이들에게만 들려주면 돼. 그 순간 교습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서였어요. 그녀의 표정엔 지난날의 불쾌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이현욱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죠. 정말이셨어요? 그 영상에 나온 사람 교수님 맞으시군요. 이현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 씨, 전혜인 선생님은 제 음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음악이 무엇인지, 사람을 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윤서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 입장에선 이런 방식은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워요. 할머니가 너무 유명해지시면 언론이나 외부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혜인은 조용히 일어나 윤서 앞에 섰습니다. 윤서야, 넌 내 손끝이 왜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니? 나는 아직도 음악을 사랑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니? 그 순간 아이들이 하나둘 교습소로 들어왔어요. 유나, 민규, 지수. 모두가 밝은 얼굴로 혜인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곡 해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도 오기로 했는데요. 그 친구도 선생님 수업 듣고 싶대요. 그 말에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막 할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시작했을 뿐인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이현욱은 조용히 교습소 한편에 놓인 오래된 악보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작곡 노트를 발견했어요. 이거 직접 쓰신 건가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었던 곡들이란다. 음악으로 감정을 적고 음악으로 슬픔을 묻었지. 윤서는 그 말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가 슬픔을 악보에 담았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교습소 피아노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멜로디는 엉망이었지만 혜인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왼손으로 화음을 맞춰주었죠. 잘하고 있어, 윤서야. 처음은 늘 그런 거야.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지. 그녀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아노는 처음이었지만 마음은 그제야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도 교습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여느 때처럼 마지막 아이가 돌아간 뒤에도 피아노에 남아 손끝으로 건반을 더듬고 있었어요. 반쯤 다른 악보장엔 유나가 그린 작은 장미꽃 그림이 붙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쓰다듬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이 찾아왔습니다. 윤서의 어머니, 즉 혜인의 딸이 직접 교습소를 찾은 것이죠.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여유로운 기품을 잃지 않았고, 손에는 보도자료가 인쇄된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동일보에 보도자료가 들어갔어. 엄마가 골목길의 피아노 전설이래. 거기에 외교부 자제 어쩌고 우리 이름도 나왔어. 이게 뭐야? 엄마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노출시키는 건 아니잖아. 혜인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낯익은 사진 한 장. 민규와 함께 콩쿠르에서 연주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순간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었으니까요.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당신이 음악하는 사람인 거 인정해. 하지만 제발 그만하자. 당신이 그 피아노를 칠수록 우리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어. 윤서가 요즘 사람들 눈치 보는 거 몰라?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니? 그 말에 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살면 돼. 이젠 당신 인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순간 문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아이는 문틈으로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눈망울엔 충격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혜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인의 분노로 번졌고 그녀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틀렸다는 거니?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때 윤서가 교습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유나까지 마주한 좁은 공간은 금세 숨막히는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할머니, 이 피아노도 교습소도 다 정리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혜인은 손을 떨며 피아노를 덮었습니다. 그 소리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아노 의자를 천천히 정리했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교습소는 불이 꺼졌고 이튿날 아침부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갔고 유나는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누구도 혜인의 침묵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습소 문 앞에는 휴업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짧은 문구였지만 그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누군가 연필로 쓴 말이 보였어요. 할머니,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 피아노는 조용했고 손끝도 멈췄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반지하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습소 문은 닫힌 채 며칠이 지났고 아이들은 여전히 문 앞에 간식을 놓고 돌아갔어요. 유나는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머니, 연주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돼요. 그 말에 혜인은 결국 피아노 뚜껑을 열었고 천천히 손끝을 얹었습니다. 떠오른 건 오래전 만든 자장가. 첫 제자를 떠나보낸 뒤 고요한 새벽마다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 만들었던 곡이었죠. 그날 밤 교습소에 윤서가 찾아왔어요. 저 학교에서 가족을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반지하에서 들리던 피아노 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혜인은 말없이 의자 하나를 내밀었고 윤서는 서툰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박자는 흐트러졌지만 혜인은 조용히 화음을 맞춰줬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유나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진짜 다시 열어요? 우리 또 만나요? 셋은 함께 앉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설픈 화음이었지만 그 안엔 서로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혜인은 윤서에게 자장가가 담긴 작곡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 곡들 아버지 생각하며 만든 거야. 언젠가 내가 연주해줬으면 좋겠구나. 윤서는 그 노트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교습소 벽엔 아이들이 쓴 문장이 붙었습니다. 혜인 할머니의 교실은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소리. 혜인은 그것을 액자에 담아 걸었고 윤서는 사진을 찍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이번엔 제 이름 말고 할머니 이름으로 올릴게요. 혜인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숨어 살고 싶지 않구나. 며칠 후 윤서는 학교 발표 수업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전했고 그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소리를 꺼내는 분이죠. 그 발표로 인해 교습소엔 새로운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잊고 살던 어른, 무대를 두려워하던 아이, 모두가 연습보다 마음이 먼저인 교실을 찾아왔죠. 이현욱 교수의 제안으로 교습소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 서울예술대학교의 치유 피아노 프로젝트의 거점이 되었고, 혜인은 여전히 조용히 건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인터뷰나 방송 제안도 있었지만 그녀는 말했죠. 나는 말로 알려지는 사람보다 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서는 저녁이면 일하고 낮엔 아이들을 돕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나는 콩쿠르에서 혜인이 만든 자장가를 연주했고 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 친 곡이에요. 그날 밤 혜인은 작은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반경 안에 따뜻한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교습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윤서였죠. 그녀는 혜인이 만든 자장가를 편곡해 마지막 곡으로 연주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반지하를 가득 채웠고 혜인은 눈을 감은 채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혜인은 조용히 윤서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 곡은 내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며칠 뒤 졸업식에서 윤서는 말했어요. 진짜 품격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손끝에서 나옵니다. 혜인은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윤서는 할머니처럼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교습소엔 이현욱 교수가 기증한 오르간이 놓였고 그 위엔 글귀 하나가 새겨졌어요. 이 자리는 마지막 손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손님은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었죠. 그날 밤 혜인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의 마지막 악장은 끝났구나. 하지만 이 소리가 누군가의 첫 악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